그 이전부터 이제 투자 행태들의 변화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특히 MZ 세대들, 2030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젊은 그룹들 같은 경우엔 기존 세대들보다 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았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다 보니까 또 처음부터는 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목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투자 자산부터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상자산 자산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 이제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한 자금들이 이제 시드마니 종잣돈이 돼서 또 다른 자산 시장으로 그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자로서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기존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신진 시장인데 그런 시장의 가격이 급등락을 하거나 또 격변기가 발생을 할 때 그럴 때 다른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들이 좀 생기게 돼서 좀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또 그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이라는 또 신기술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인지가 이제 되기 시작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때 초기에 한번 이 가상자산 전반적으로 좀 급등기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일정 부분 자금들이 그 거기에서 이제 수익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또 그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단계에서는 주식 시장에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때 또 다시 가상자산에 한번 또 급등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또 그 여러 가지 차익 실현 금액들이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들어온 그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이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 시장에 좀 가장 큰 그 이제 좀 그야말로 이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때 어느 정도 이제 ETF라 그러는 그 제도화된 그 상품이 이제 현실화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기관 투자가 자금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제도화가 되고 그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자산 시장의 모습을 갖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어느 정도 자금이 이동했고 또 과연 몇 명이 이동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통계로 밝혀진 건 없어요. 하지만은 또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일정 부분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 시장 측면에서도 또 이 소위 말해서 이 가상자산으로 어느 정도 큰 수익을 거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분양이라든지 또 그런 부동산들이 실제로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타겟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가상자산으로 이제 큰 수익을 거둔 투자들 같은 경우엔 변동성을 견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실수요자라면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근데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거둬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엔 변동성을 버틴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금 싸게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자산이 더 오를 거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고가의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거래 한두 개가 전체적인 호가를 올리게 되고요. 또 시장의 그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떤 고가의 부동산이 현금으로 거래됐다.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 하나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고 호가를 올리게 되고요. 또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어디에선 자산에서 이제 수익을 거두더라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를 거두고요. 국가적으로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종착지가 어디냐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목돈을 투자하기 힘든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이제 종착지 성격의 그 보유로 이제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게 되고, 그럼 어느 지역이냐 했을 때는 희소성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여건이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논문에서 다룬 이 강남구 11개 동의 이제 중심에 편중이 돼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냐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그 정책 당국의 이제 고민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학자로서의 고민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점점점 이런 현상들이 더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변동성을 버티고 거기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거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찾게 됩니다. 투자자들의 본능적인 성향들을 감안을 할 때 또 이제 결국 투자자들은 또 위험과 그 수익에 대한 성향들이 또 다 다르거든요. 위험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자산들, 또 초기에는 목돈이 필요해서 투자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게 되면 투자하고 싶은 그 자산들이 서로 그 구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이랑 다른 거는 국경이 없어졌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점점점 이 자금 이동을 추적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규제 일변도로 이제 가게 됐을 경우 결국은 자금들이 점점점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또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미흡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가치를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이 자금의 전이 현상, 그 다음에 좀 일정 부분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또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큰 흐름은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시장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